2021년 5월 27일 목요일 붕어영의 썰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수고하셨고 고생 많았습니다. 하루 쉬고 왔는데 다들 잘 지냈습니까? 날씨가 선선한 것 같아요. 그리 더운 날씨도 아니고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여러분 하루 고생하셨고 지금부터 하루 저랑 같이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제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 다 잘 되시고 여기서 좀 좋은 에너지, 좋은 기운 많이 얻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설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입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닉네임은 행복님, 행복1332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행복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게임 중에 고민 상담해서 죄송합니다. MCT, CNC 양상품 업체 면접을 봤는데 3조 이게 되고 연봉 4천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신입한 때 4천 넘게 주는 게 가능한가요? 다른 업체들은 주간 근무, 주 52시간 3천 정도 얘기했거든요. 업무 숙달 잘하고 열정이 있다면 5축도 할 수 있다고 하고 현장 견학 시켜줬는데 깨끗하고 좋긴 하더라고요. 제 현재 나이는 29살이고 자격증은 선반 기능사, 밀링 기능사, 조립 기능사,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 취득했습니다. 어차피 실무에서는 다시 배워야 하는 거라 자격증이 큰 의미가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냥 적었습니다. 개발원에서 배우고 이제 신입으로 첫 취업하는 건데 어디에 취업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개발원. 여러분 이거 하나 알고 가시면 좋을 거예요. 이게 그거구나. 인력 개발은. 여러분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직업훈련학교나 또 뭐 있지? 인력 개발원하고 그리고 폴리텍 기능사과정 매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름만 다를 뿐 하는 건 똑같아요. 아마 훈련수당 나올 거예요. 해몽님도 아마 거기 다니면서 훈련수당 받았을 거예요. 훈련수당. 그러니까 저기서 배우면서 돈도 줘요, 나라에서. 큰 돈은 아니지만 뭐 차비, 식비, 교육비名目으로 그 월급 비슷하게 돈을 줄 겁니다. 뭐큰 금액은 아니고 한 30만 원 언저리 줄 거예요. 저도 그걸 받았어요. 저도 직군 출신이라서 거의 다 똑같습니다. 이쪽 라인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1년 길면 한 1년 안 되고 한 10개월 정도, 짧으면 2개월, 2개월, 2, 3개월, 보통 한 6개월에서 8개월 요 정도 가정이죠. 여기서 배우고 이제 올해 초부터 취성패로 28만 원. 다 돈 줍니다, 이거. 거기 가서 따셨구나. 좋습니다. 자, 그런데 면접을 봤다고 하는데 혹시 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면접을 본인이 취업 사이트 봐가지고 원서 내가지고 붙어가지고 면접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 인력 개발원에서 추천 받아가지고 면접을 보는 거예요? 나 그것도 좀 알고 싶은데 행복님 그 말씀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물어본 거. 사람인에서 뽑고 나왔다고요? 혹시 인력 개발원에서 따로 사람 그, 그 면접 보라고 이렇게 제의 받은 거 없습니까? 있기 싶은데.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신 업체도 있는데 거기는 기숙사를 해야만 가능한 거리여서 가급적이면 통근 가능한 거리로 가고 싶었다. 그러니까 통근 가능한 거리라는 건 저분은 쉽게 얘기하자면 고향을 떠나기 싫다는 거예요. 저분이 고향에 사시는 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난 딴 데서 일하기 싫다. 집에서 출퇴근하고 싶다.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타지 생활은 좀 부담스럽다. 가급적이면 내가 사는 지역에서 왔다 갔다 가능한 곳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여기 면접 보신 것 같네요. 음,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행복님. 본인은 NCT 이제 CNC 가공이죠, 가공.
화성이라고요? 아, 화성. 노답인데. 제가 군대를 화성에서 보냈습니다. 네, 정남면 망원리. 행복님도 아시겠네. 정남 망원리. 네, 바란 쪽이죠, 바란. 바란 지나서. 거긴 아직도 아마 산골 짜기 싶은데 두 번 다시 가기 싫은 곳입니다. 별로 안 좋은 추억이 많아가지고 일단 각설하고 본인은 그러면 가공 기술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 기술을 제대로 배우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당장 돈이 급한 거예요? 당장 돈을 많이 받고 싶어요? 아니면 기술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좀 그 테크니션으로 인정받고 싶습니까? 일단 그거부터 여쭤볼게요. 당장 돈이 급하다 아니면 좀 제대로 된 데서 기술을 배우고 싶다. 자, 이거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제대로 된 곳에서 기술을 배우려면 주간 근무로 가셔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적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어요. 교대 근무, 자, 교대 근무보다는 주간 근무. 그리고 양상 공장보다는 임가공 공장. 그러면 여기 간단하죠? 여기는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좀 의외죠? 아니, 시립한테 연봉 4천만 원 주는데 가지 말라고요? 부모님 미친 거 아닙니까? 자기 일 아니라도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 일처럼 보기 때문에 쉽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미 가공일, 가공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제대로 배우고 싶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제대로 배우려면 이쪽을 피하셔야 됩니다.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님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저한테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여기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미 정말 이쪽 분야에서 기술을 배우려면 주간 근무, 그리고 임가공 공장, 양상 공장보다는 임가공 공장. 그러면 왜 양상 공장에서는 기술을 배울 수 없나? 요것도 설명드릴게요. 님도 이해가 안 되잖아. 아니, 양상 공장 가면 배울 수 있는 거 아니야? 가르쳐 주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양상 공장은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깔끔하다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깔끔하다고 기술이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왜 양성 공장 기술 못 배우냐? 왜 환경 아니냐고 하십니까? 딱 잡아서 얘기합니까? 자, 이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양상 공장의 기계들은 전부 다 프로그램 툴이 설정 값이 싹 다 세팅되어 있고 작업자들은 그냥 버튼만 누르면 끝입니다. 자,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왜냐? 나도 양상 공장 일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나는 큰 데서 일했거든요. 큰 데서 일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더 큰 데서 일했어요. 저는 600명, 700명 되는 데 일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손 까딱 뗄 필요가 없어. 이미 그 제품 모델에 대한 그 코드 넘버가 파일이 다 안에 저장되어 있어. 내가 건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나는 번호 설정해서 설정값 뭐 만질 수 있는 것도 하나도 그냥 놔둬가지고 버튼만 누르면 돼요. 그 아이템에 맞는. 끝입니다. 기계가 알아서 만들어주고 중간에 인서트 교환해주고
저해상류 넣어주고 끝입니다. 아니면 저 말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양산공장에서 일해본 사람한테 제 말이 뻥인지 아니면 정말 맞는 말인지. 근데 저는 자신 있게 제가 맞는 말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나도 나도 CNC 돌려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양산공장에서.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양산공장은 사람을 기술자로 가르칠 생각보다는 당장 물량을 쳐낼 사람을 원합니다. 당장 물량을 빨리빨리 보낼 수 있는 사람을 원해요. 양산공장 가면 다 바빠요. 안 바쁜 데가 없어요. 안 바쁜 곳이 없습니다. 풀잔업 다 해야 되고 빨간 달도 나와야 되고 막 그렇게 엄청 바쁩니다. 엄청나게 바빠요. 근데 저 공장에서 양산공장 얘기했잖아요. 근데 양산공장이 대부분이 교대 근무합니다. 이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양산공장의 특징이 교대 근무입니다. 자, 이거 보면 3주 위기더라. 이제 양산품 업체라고 딱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많다고 했잖아.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물량이 많고 빨리빨리 쳐내기 때문에 밤낮으로 계속 돌리는 거야. 밤낮으로 그냥 24시간 동안 돌려야 돼. 돌려야 효율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계속 물량 막 하루에 한 500개, 1000개 쳐내야 돼. 계속 쳐내려면 주간만 돌려가지고 안 된다는 거지. 야간조도 나가가지고 돌려야 되는 거야. 24시간 동안 줄을 2개 만들어가지고 3개 만들어가지고 돌려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계속 이제 다른 쳇바퀴처럼 계속 그것만 하고 그것만 하고 계속 되는 거야. 그럼 양산 공장에서는 5년을 일해도 경력 인정받기 힘들고 수준도 별로 안 오를 거야. 경력 인정 못 받고요. 수준은 아예 안 온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자, 이 가공 분야에서 정말 기술이라 말할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 가공에서 내가 기술을 인정받으려면요. 내가 스스로 그 MCT나 CNC 설정 값을 바꾸거나 수정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청 기술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만약에 새로운 제품이 왔을 때 누가 뭐 프로그램 만들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기계 해가지고 넣고 해가지고 그냥 몇 개 한번 테스트 해보고 바로 돌릴 수 있어야 돼. 그게 기술이에요. 근데 그게 단계까지 가는 게 엄청 어려워요. 시행착오 엄청 많이 거쳐야 되고 많이 깎아봐야 되고 기계 특성도 알아야 되고 좌표값 설정과 같은 머릿속에 다 계산이 돼야 돼요. 보통 그 단계까지 가는 게 한 5년, 10년. 그리고 혼자서 여러 기계를 무리 없이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분야의 가공기계를
수월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뭐냐 하면 여기서 수월하게라고 뭐냐 하면 CNC도 보면 뭐 CNC가 선반인데 뭐 CNC 뿐만 아니라 뭐 MCT 범용 선반 큰거 뭐 5축 선반 범용 선반 5축 선반이죠. 와이어 커팅 이거 보면 CNC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한 개 모델만 다룰 줄 아는 게 아니라 그 비슷한 모델을 다 내가 혼자서 막 바꾸고 막 만지고 해가지고 굳이 누가 세팅 손 안 봐주고도 내가 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 CAD나 설계 도면도 이해가 가능해야 돼요. 그냥 누가 설명 안 해줘도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작업할 때 그 설계 도면 같은 것도 같이 와요. 봐주세요. 그러면 보고 이거 봐가지고 요만큼만 빼내면 되겠는데 그거 봐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기계 그 좌표값 있잖아요. SYZ 해가 꺼내가지고 몇 넣고 뭐 넣고 뭐 넣고 잠깐 이동시켜서 테스트 한번 거치고 난 다음 바로 작업. 이게 가능해야 돼요. 이게 가능해야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CAD 이거 강어머니 하시는 분들 CAD 당연히 할 줄 알죠. CAD나 NC 프로그램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양산 공장은 도저히 이걸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팅 다 돼 있는 거 누르는 것만 하는 거야. 누르는 것만. 예. 네. 그래서 CAD도 하셔야 돼. CAD를 뭐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한 중급 이상은 다룰 줄 알아야 돼요. 네. 기계만 다룬다고 끝이 아니에요. 멀티가 돼야 돼. 멀티가. 그러면 내가 CAD하고 설계하고 기계까지 다룰 수 있어요. 두 사람 일을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하고 일본어 아는 것도 좀 좋아요. 왜냐하면 기계 설명서가 이게 한글로 안 돼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가공집에 있는 가공기계는 일지 아니면 미국 겁니다. 그러면 설명서도 보겠어요. 한글이 아니라 일본말 아니면 영어예요. 일본 그 설명 책자에도 이상하게 한글 번역본은 없어. 다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영어를 읽을 줄 알아야 돼. 설명서. 막 사전 그래서 막 작업하시는 분들도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막 사전 찾아보고 막 그래요. 단어 같은 거 막 적어놨어. 막 이상하게 웃긴 게 우리나라의 그 대부분의 기계가 외제인데 설명서는 한글이 없어요. 정말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 많이 겪으시더라고요. 작업자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기술자 하시는 분들이 보통 4개 막 그 공장 가보면 막 3개, 4개씩 달아요. 3개, 4개. 기본 3개, 4개. 3개 정도. 많으면 4개. 한 개 맡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한 개 맡으면 기술자가 아니에요. 한 3개 정도. A, B, C 이렇게 해놓고 A 올려놓고 잠깐 시간 날 B도 올려놓고 C도 올려놓고 중간중간 확인하고. 자, 그 네 번째. 그래서 그러면 왜 인가공 구장을 가야 되냐? 인가공 구장을 가야 기술을 배울 수 있냐? 자, 인가공 공장은 뭐냐 하면 소량 다품종이기 때문에. 소량 다품종. 자, 그러면 아까 양산 공장 뭐냐면 다량 소품종이에요. 그러니까 품목은 작은데 엄청나게 많이 생산해야 되는 거고, 인가공 공장은 물량은 막 그렇게 안 많은데 품종은 엄청 많은 거야. 그래서 툴을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툴을 수시로 많이 바꿔야 돼.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양산 공장 이미 세팅까지 다 돼 있어가지고 굳이 건들 필요가 없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돼요. 근데 저기 인가공 공장, 여러분 인가공 공장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냥 주변에 있는 공장이에요. 쪼매난 공장, 한 판내 공장 200평밖에 안 되는, 직원 수 한 5, 6명밖에 안 되는 그런 공장 얘기하는 인가공 공장.
여러분 인간공장 가면 가장 눈에 띄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왜 그분들 납품할 때 보면 무슨 뭐 크레인이나 지게차로 뜨는 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왜 플라스틱 박스에다가 수지 박스에다가 저 가공되는 거 이렇게 담아놓고 이렇게 양팔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차에 실는 거 봤습니까? 그거예요, 그거. 보통 인간공지에서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막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막 차 불러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 1톤 차에다가 사람이 직접 이 플라스틱 들어가지고 딱 두세 사람이 들어서 올리는 거 봤어요, 여러분? 길 가다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을 거예요, 여러분. 공단에 사시는 분들은. 이 흔히 볼 수 있는 거 이거. 왜냐, 물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대신 종류는 많거든요. 물량이 얼마 안 되는데 종류가 많아가지고 이거를 박스별로 따로따로 분류를 해야 돼요. 보통 그런 데서 오는 업체 발주서 같은 거 뭐 아이템이 하나가 아니라 6, 7개, 10개 넘는 것도 있어. 그러면 기계는 몇 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업해놓고 끝나고 나서 또 설정값 바꾸고 작업해놓고 설정값 바꾸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계 세팅을 할 일이 많이 생겨. 손이 많이 간단 말이에요. 손이 많이 간다는 거죠. 하다가 뭔가 안 되면 중간중간 수정 따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수하고 물어보고 좀 이제 대화의 시간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참 어려운 건데 뭐냐 하면 이 기술적으로 사수를 엄청 잘 만나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좋은 사람 만나느냐 아니면 그지 같은 사람 만나느냐에 따라서 빨리 배울 수 있고 늦게 배울 수 있는 거야. 왜냐 가르치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인간공장이 무조건 막 하루 왼종일 바쁘진 않거든요. 바쁘다가 느슨하다가 바쁘다가 느슨하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느슨할 때 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배우고 적고 하는 거야. 근데 하루아침에 뭔가 빨리 배우지 못할 거야. 절대로 장담하는데. 절대 빨리 안 가르쳐줍니다. 보통 한 6개월 동안 빗자루짓 하면서 그냥 잡일하고 그냥 옮기라는 거 옮기고 그냥 가장 쉬운 것만 가르쳐주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6개월 정도 있으면 아 얘가 이쪽에 좀 오래 있으려고 하는갑다. 이제는 좀 가르쳐줄 시점이 된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하나하나씩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와가지고 바로바로 이제 가르쳐주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 몇 개월 안 하고 그만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 그리고 이쪽에 난터세도 있기 때문에 잠깐 해보고 그만둔 사람도 많아서 잘 안 가르쳐줘요. 그 사수분들도. 그걸 또 감안하셔야 돼.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신가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어, 우리 거기님도 이해되십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 3주 2교대가 4천만 원 주는데 4천 주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다. 잠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왜 많은 돈이 아니냐 하면 교대 근무이기 때문에. 교대 근무. 그리고 아마 3주 2교대가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3주 2교대가. 주주주주 비비 야야야야 비비 요 반복일 거야. 요거 반복일 겁니다. 4일이라고 이틀 쉬고 4일이라고 이틀 쉬고 요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1일 근무가 12시간이에요. 12시간. 산업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야. 아, 4일하고 이틀밖에 안 쉬니까 한 달에 10일 쉬는 거 아닌가? 오, 일반 직장인보다 많이 쉬네. 맞죠? 대신에 그 하루 일할 때만큼은 일반 직장인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하죠. 12시간, 12시간. 주간, 주간 4일이면 주간 12시간.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 그리고 야간 또 밤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12시간, 12시간. 특별한 일이 없으면 12시간. 아까 얘기했잖아요. 양상 공장 바쁘다고. 바쁘면 무조건 풀 잔업이야.
풀잔업. 그러면 특별한 상황, 그러니까 그냥 단순 시급으로만 해도 이렇게 일하잖아요. 그러면 세전 한 320 가까이 나옵니다. 이렇게만 일해도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해도 320만 준다고?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잔업 다 들어가 있죠. 잔업 싹 다 들어가 있으면 20일 하는 동안 한 달에 10일 쉬고 20일 하죠. 근데 20일 하는 동안 잔업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잔업이 1.5배입니다. 최저시급 1.5배, 8,725 곱하기 1.5, 기본 3시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4.5, 연장수당 4.5, 20일, 90시간. 거기다가 야간 일하다 보면 주말 낑기는 날이 있잖아요. 그럼 그 주말 낑기는 날 포함시키면 320 됩니다. 320 곱하기 12 해보세요. 그러면 3,800, 얼마? 3,840만 나옵니다. 거기다가 뭐 상위 한 100%만 주더라도 4천만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냥 주제야 비비만 해도 요 기본 요 3주 2교대에 나와 있는 요것만 하더라도 320 나와. 근데 여기서 뭐 특근, 이게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일을 해보세요. 단순 시급을 하면 이것보다 약간 이거거나 약간 더 많을 거야. 여기서 330만 계산하더라도 12 곱하기 12 하면 4천이에요. 딱 4천 나와. 300, 만약 세전 330이다. 곱하기 12 하면 3,960만 나와요. 그게 4천이야. 왜냐? 거기다가 이제 뭐 월차 수당 포함시키면 한 100만 원 포함시키면 4천. 뭐 떡값 같은 건 100에서 200 주겠죠. 그러면 떡값 한 170만 원 준다고 하고 그럼 4천만 넘는 거예요. 상여금 100%만 주더라도 4천만 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대신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루 근무 12시간. 잔업 포함 12시간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대 근무 생각보다 많이 힘듭니다. 특히나 이 교대 근무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번에 처음 한다 하면 못 버틸 거예요. 왜 교대 근무 그런 말 하잖아요. 2급 발암 물질이라고. 근데 주간에 잔업하는 거하고 주야간 번갈아 가면서 잔업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12시간 근무 어디 가는 비슷하지 않나요? 아니, 안 비슷합니다. 그건 이미 착각하는 거예요. 교대 근무 안 해봤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런 사람들,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 교대 근무 가면 한 달도 못 버팁니다. 보통 배우 헬린도 아시겠지만 어서세요. 고생하셨네요. 보통 사람 착각하는 게 교대 근무하면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해. 더 받거든요. 더 받아요. 더 받는데 야간에 스트레스 받으면 밤에 낮에 잠이 안 와요. 그 사람 미친다니까. 좀 생산직 일 안 해보신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산직은 몸만 힘들지 정신은 안 힘드냐. 이런 착각을 하세요. 어이가 없어,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안 그렇습니까, 배열님? 야, 생산직은 그래도 몸만 힘들지 마음 편하잖아. 마음 뭐가 편해? 뭐가 편하냐고. 배열님 4년 동안 근무하면서 마음 편했습니까? 3주 2개월 근무하면 마음 뭐가 편합니까? 잠도 안 오고 다음날 출근하고 사가 한숨 나오고. 그래서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술을 많이 먹어요. 술을 엄청 많이 먹어. 왜냐? 맹년시에 잠이 안 오니까. 항상 얼굴이 좀비 같아요. 다크서클 막 만땅으로 내려와 있고. 그리고 아셔야 되는 게, 또 하나 또 아셔야 되는 게, 이 가공 분야가 칼퇴근이 없어요. 행복님. 칼퇴근이 없어. 가공 분야가 원래 그래요. 주간도 마찬가지고, 가공집 가면 보통 한 주 5일 있으면 3일은 잔업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보통 연봉 계산할 때 그 잔업을 다 넣어버려요. 잔업을 포함시키는 데도 있고 안 포함시키는 데도 있는데 보통 포함시키는 데가 더 많죠. 그래서 워라밸 생각할 것 같으면 이쪽 일 하시면 안 돼. 그것도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 주간에 주 5일 정도 일한다고 하면 한 3일 정도는
9시까지 일한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토요일도 출근할 수 있다, 격주로. 그거 다 감안하셔야 돼요. 그 정도 각오는 돼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는. 쉬운 분야가 아닙니다, 이게. 잘 배우면 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가공은 내가 봤을 때는 50년이 지나도 필요한 분야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단계까지 가는 게 참 힘들죠. 좀 더러운 사람도 많이 만나고 뭐 좀 뒤치다꺼리도 좀 해야 되고 잘 안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좀 더 냉정하게, 아까 좀 더 냉정하게 정신 번쩍 들도록. 자, 아까 님이 뭐 인력 개발원에서 자기진 땄다고 했잖아. 이거 안 따도 돼요. 저 공장 갈 것 같으면 안 따도 돼. 3주 2회대 갈 것 같으면 그냥 몸뚱아리 하나만 그냥 바로 가면 돼요. 인력 개발은 왜 갑니까? 그냥 가가지고 그냥 버튼 누른 것만 익히고 간단한 공정이나 안전 시스템을 익히고 바로 투입하면 됩니다. 뭐하러 이걸 뭐 땁니까? 이거 딴다고 해서 뭐 돈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예요. 아까 저 양산품으로 가게 되면. 님도 이걸 딴 이유가 그냥 뭐 단순 생산직 가가지고 그냥 돈 벌어야지 이 생각보다는 뭔가 배울 때 내가 이쪽 분야를 배울 때 이 자격증이 따서 익히고 있으면 그래도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따신 거잖아요. 그럴 거면 인가공 가야 돼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장기적으로 보실 거라면 인가공직 가셔야 돼요. 하나 제가 좀 위안을 드리자면 이 가공 분야가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29살부터 시작하더라도 절대 늦은 나이가 아니에요. 이쪽 가보면 3, 40대가 많아요. 그래서 뭐 내가 늦게 들어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대신에 이걸 알고 가시라고. 내가 님 보고 뭐 저기를 무조건 가지 마라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가건 안 가건 본인 선택이니까. 근데 저는 저라면 안 갈 것 같다는 거예요. 기술을 배우겠다 마음 먹었으면.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그 유튜브가 아니라 저 네이버 카페 보시면 올 CNC라는 카페가 있어요. 네이버 카페. 올 CNC라는 카페. 저도 가입해놨는데 아니네. OECNC 여기 가입해가지고 이게 정보 좀 많이 얻으세요. 강상호님 오세요. 여기가 이제 CNC MCT 전문 카페거든요. OECNC라고 해가지고 네이버 카페 검색하시면 회원 수가 한 11만 명 나오는 카페가 있어요. 여기가 가장 유명합니다. 여기 가면 이제 CNC로 이제 먹고 사지 기술자분들 아니면 취업 정보나 뭐 기술 정보 같은 거 많이 올라오니까 여기서 정보를 많이 취득하시고 또 궁금한 거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어디까지나 이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잘 오셨네, 강상호님. 이분이 지금 어떤 거냐 하면 이분이 상담 감사합니다. 해모님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양상공장 가려고 양상공장. 양상공장 가서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강상호님. 모르니까 가는 거잖아요. 양상공장 하면. 그리고 3주 이게 돼서 4천만 넘는 돈 준다고 뭔가 좋은 거 알고 있더라고. 원래 저 돈 주는 게 당연한 건데. 요즘 시급에서 그러니까 뭐 떡값 안 주고도 그냥 일하면 저 돈이 나와요. 계산으로 하면. 요즘에 시급이 많이 올라가지고 돈만 제때 챙겨주면 뭐 잔업수당이나 뭐 이런 것들. 근데 저분이 저기 가가지고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기 가면 그냥 뭐 하겠어? 그냥 바로 가가지고 기계 돌리는 거. 버튼 누르고 그냥 물량 쳐내고 그것만 이제 뭐 주야 밤낮으로 할 거 아니에요. 이미 거기 가면 세팅값이 다 돼 있는 건데. 뭐 다른 건 막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너는 그냥 그 버튼 눌러가지고 수량만 뽑아내면 돼.
자, 아무튼 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좀 제가 뭐 설명하는데 좀 어렵거나 뭐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좀 아이의 좀 깜깜 무소식이었을 때보다는 듣고 나서 좀 그래도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가공 분야 쉽지 않은데 잘 알아보시고 제대로 된 들어가셔가지고 차근차근 잘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님. 앞으로 잘 되시기 바랄게요.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